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금일 힘든 시장에서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를 볼게요. 오늘 장중에 이거 분봉 보시면서 엄청나게 불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지수는 제가 별로 설명을 사실 좀 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올라온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 구간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있다가 좀 찝어 드릴 건데 그간 이제 월별로 결국에는 고를 한번 팠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이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반영이 안 됐는데 금일 이제 3,000포인트 하단 후에 열리게 되면서 일단 이탈이 나왔죠. 이렇게 봉우리를 한번 더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확대가 안 되는데 금일 종가가 928포인트죠. 1,000포인트 넘었다고 박수 짝짝짝 치던 때가 이제 며칠 전이었는데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장중에 올라오긴 했는데 낙폭이 제일 심했습니다. 12월 달부터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셨을 거예요. 금일같이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전 섹터 다 빠지고 최근에 바이오도 못 갔는데 지수까지 빠지니까 바이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손실폭이 더 커질 거고 종합지수가 이거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언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은 지수 하단을 잡고 지금 전량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수께끼를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예탁금하고 신용잔고입니다. 이 내용도 뒤에 수치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넘길게요. 자,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2020년 3월이었죠. 3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우한 코로나로 시작한 게 국내 그리고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슈퍼 장세를 이렇게 또 경험을 해 봤는데 현재 지금 이제 당시에 미 국채 금리가 0.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신용잔고가 21조 원. 잔고가 보통 한국 증시에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8조에서 한 10조 정도로 그간 움직여 왔습니다.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비투도 들고 잔고가 느는 거는 정상적이에요. 그 대신에 잔고가 많아진 만큼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구간에서 있어서 지수 변동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코스닥 지수 바닥 잡던 사람들 다 도태됐습니다. 바닥 못 잡아요. 결국에는 대응입니다. 잔고가 21조로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예탁 자산이 당연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간 한국 증시를 움직였던 예탁 자산이 20에서 24조 정도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나요? 거의 60에서 70조 사이로 움직여주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 대신에 올라간 만큼 변동성은 나와줄 수 있다. 이게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장의 시작인 건지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그 수수께끼는 절대 못 풉니다. 그냥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3월 폭락장을 볼게요. 제가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38%입니다. 당연히 1월 비교 월이 1, 2월 대비겠죠. 마이너스 38% 떨어졌습니다. 동기간에. 그러면은 종목들을 샀다면은 마이너스 5, 60%에 가 있는 겁니다. 사자마자 그냥 이렇게 여는 봉을 맞고 지수가 이렇게 당시에 3월 달에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에서 요렇게 내려가다가 요렇게 내려갔거든요. 거의 수직 낙하해 버렸죠. 요 구간에서 저 또한 이제 두려웠었습니다. 동시효과를 보면 다 하한가였으니까요. 근데 이거 어쩌겠습니까? 추가 매수 그냥 유연하게 잘 넣어주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입했던 시기가 한 여기 살짝 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닥은 모르죠. 당연히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매물도 많이 나오고 요 구간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엄청나게 하시고 현금을 다 쓰신 분들은 체력이 딸렸기 때문에 여기서 B2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B2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맞죠? 그 반대 매매는 어디까지 나올까요? 여기까지 나오죠. 그만큼 이제 좀 무서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자, 지난 6월 제가 차트를 좀 여기다 좀 띄워주고 싶은데 그냥 숫자로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도 변동성이 10% 나왔어요. 언제입니까? 6월 20 며칠 부근이겠죠. 왜 나왔어요? 미국 코로나 이제 팬데믹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일간 확진자 피크점을 찍고 당시에 엄청난 확진자 증가세를 보였어요. 피크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4%에서 6% 정도 낙폭이 나왔던 걸로 기록을 하는데 결국에는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였습니다. 폭파 당시에는 그 장 끝나고 이제 4시 37분 정도의 뉴스가 나와서 저도 속보로 보고 있었고 그 다음 날 지수는 별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되려.
결국에는 이제 박스를 형성하다가 한번 뚫어버리는 하단으로 뚫어버리는 그 두려움 구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8월 달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9월 달에도 12% 나왔고요. 10월 달이 조금 무서웠죠. 왜냐면은 9월 달에 이렇게 가다가 10월 달에 한번 낙폭을 여기서 한번 하단을 한번 더 열어버리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대비해서 여기가 15% 정도 마이너스 낙폭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합지수가 여는 몸을 맞다가 15% 정도 낙폭이 되면은 종목들이 30-40% 마이너스 30-40% 될 겁니다. 만약에 최초 매수 단가만 단가 보정을 안 하고 최초 매수 단가만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자, 3번 유동성 장세를 제외하고 유동성 장세인 건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종합지수가 피로에 많이 젖을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수야 제발 가줘. 뭐 삼성전자 기도문 외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제발 빠지지 마 이런다고 해서 빠질 게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심층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현재 주식의 가치가 적절한가? 펀더멘탈을 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펀더멘탈. 수급적인 여건 그리고 유동성 그런 거는 다 일단 제외하고 유동장세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수가 조정이 올 때 내 개별 종목들이 하단이 어느 정도까지 잡힐지 아니면은 실적 쇼크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테마주로 들어갔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네. 그럼 나올 생각을 또 출구 전략을 고려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층적인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무료 노란톡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종목들이 박앤세일하고 있다. 좋은 종목이 박앤세일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안 좋은 종목 많이 있으면은 교체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전량을 이동하기에는 당연히 반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이동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방향성이 잘못된 종목들이 오늘 뭐 다 같이 뭐 마이너스 4에서 뭐 7% 낙폭이 나오는데 이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등 시 어떤 게 제일 빠르겠습니까? 만약에 반등이 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좋은 종목군들에 있어서 반등세가 제일 빠르게 올라오겠죠. 회복도가 가장 높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FOMC에서 발언을 했죠. 금리를 동결하겠다.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똑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매월 880억 달러 미국채 매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대로 유동성 공급한다는 거겠죠. 매월 400달러 MBS 매입 유지 똑같습니다. 나온 거 없어요. 그냥 시장은 항상 조정에 대해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다음 거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출구 전략을 말할 때가 아니다. 목표치에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그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지난주 자료에도 있었던 겁니다. 발언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혀. 자, 코스피 3000시대, 코스피 금일 종가 2976포인트죠.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928포인트, 1000포인트 넘었다가 밀렸죠. 순식간에 낙폭이 이렇게 나왔는데 4거래일 연속 이렇게 여는 봉으로 밀다 보니까 개별 종목도 이제 많이 좀 닫히고 파란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수익권이었던 게 손실권으로 순식간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간 이제 황소장세, 대형주 위주 투기 장세도 있었고 중소형주도 순환을 많이 돌면서 혈액순환이 매우 활발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간 이슈가 되는 종목들군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뭐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IT 전장,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는 항상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 따뜻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었습니다.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내가 오늘 뭐 개장 전에 뭐 HTS를 키거나 아니면 직장인이신 분들은 MTS로 주식을 보고 있겠죠. 개장하자마자 파란불이네. 이거 어떻게? 이제 거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겁니다. 내 종목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종목이 세게 물렸는데 언제 손절해야 되지? 올라오더라도 이거 못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이제 주말에 이제 3시간 정도 무료 방송을 하면서 종목 진단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관리 종목에 손대시는 분도 한 3-4분 있었고 정말 종목 상담을 사실 좀 의욕이 많이 좀 사라졌던 이유가 별 이유 없이 매수 그리고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100종목 중에 거의 한 120종목이 거의 그랬고요. 나머지는 뭐 대형주도 있었고 뭐 다양한 종목군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종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나서 이 종목이 뭔지 항상 안다는 게 항상 참 문제인 것 같고요. 자금을 항상 소중히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오스템 임플란트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기술적 분석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제 전일에 이제 지수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한가를 열어버렸다가 살짝 밀려서 플러스 마감 28에서 29% 마감을 했죠. 그 정도로 좋은 기업입니다. 이제 아까 중국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드렸는데 해당 시장이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고 중요한 건 오스템 임플란트가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2015년도, 16년도 200억, 300억 벌던 회사가 4분기 분기 실적만 500억 가까이 찍었어요. 그런 종목을 시장에서 안 쳐주면 도대체 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같은 그룹, 동중 PER 그룹을 나눠보면은 친구들이라 그러죠. 피어라는 게 친구들 안에서 나눠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일 싸요. 근데 돈 제일 잘 벌어요. 이제 영업이익이 1조씩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돼가는데 아직도 PER이 10배입니다. 10배. 이런 기업을 안 찾고 도대체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항상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상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LG전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질문을 요새 많이 받는데 LG전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LG전자는 말씀을 드릴 게 참 많은데 과거에 이제 저도 이제 뭐 2G 그리고 3G 폰, 4G, 5G 이렇게 넘어오면서 피처폰이라고 있었죠. LG전자에서 이제 뭐 슬라이드 폰, 초콜릿 폰이나 아니면은 뭐 프라다폰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피처폰이라는 게 당시 이제 여기 이제 2G 시대에서 당시 인터넷도 되긴 됐었죠. 근데 스마트폰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이제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여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각이나 MC 사업부에서 뭐 적자가 계속 수년 동안 23분기째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매각 검토한다고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LG전자가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못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23분기 연속 적자였습니다. 누적 손실액만 5조 원이에요. LG전자가 그동안 영업이익을 내는 게 연간 2, 3조 원인데 연간 MC 사업부에서만 까먹는 돈이 마이너스 6천에서 1조 사이입니다. 1조 사이. 그러면 엄청 발목을 계속해서 잡는 거죠. 과거에 LG전자가 엄청 판단 미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케팅으로만 승부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부사장님을 하셨던 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으로만 승부를 보자 해가지고 회사 자체가 스마트폰 시대를 못 보고 뭐 초콜릿폰이나 프라다폰이나 이제 마케팅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회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도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의 습격 시대를 준비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뭐 OS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당시에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썼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OS는 당시에 기술력이 엄청 제한적이었었습니다. 구글에는 안드로이드가 있죠. 그리고 애플에는 iOS가 있죠. 그리고 그 두 개가 이제 양강구도였는데 LG전자가 이제 OS를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선택하면서 엄청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좀 뒤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쪽으로 아예 뭐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나 뭐 어플 같은 게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컴퓨터 자체, 데스크탑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구글은 어떤가요? 구글 스토어도 있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도 어마어마하게 좋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하드웨어로 승부를 가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맥스폰 뉴 초콜릿폰 프라다 2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때깔을 못 벗은 거예요. 휴대폰 시장에서 계속해서 마케팅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이제 뭐 애니콜 피처폰 시대에서 갤럭시 S 시리즈로 이제 변모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강구도에서 시간을 계속해서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OS 우리 잘못 선택했네. 그럼 우리도 이제 안드로이드 선택해야겠다. 안드로이드 선택해서 뭐 핸드폰을 몇 개 냈는데 시장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죠.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 선두주자로 진입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독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갤럭시 S 시리즈가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죠. S2 나오고 S3 나오고 그다음 노트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지금 좀 시간 여건상 많이 못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자,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차트를 이제 좀 축소해 보면요. 이렇게 축소해 보면은 요 구간이 이제 고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이제 상단으로 한번 열어버려서 장중에 75,800원까지 기록을 했었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집에도 종목을 넣어드리면서
중국 시장을 지금 봐야 된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100% 이상이다. 분기 실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예상치를 100%를 상회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당연히 상한가를 간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기를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돈 잘 벌기 때문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까지 하고 효성 첨단 소재는 제가 이제 봐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신소재 쪽이고 타이어 보강제 같은 경우에도 본업이 매우 괜찮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으로 시작했던 수소차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소재로 좀 엮이면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주목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넘겼습니다. 자, 이거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제 노란톡방에서는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 원포인트 투자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참 많은 거 준비하셨는데 다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자료와 이러한 전략과 이러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충분하게 조금 더 아직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TV 화면을 딱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TV 화면 카메라로 딱 찍어만 주시면요. 이 링크 바로 QR코드가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나도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다음 주 시장을 꼭 이겨봐야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별명이 뚫어박인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이겨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